현대 한국불교 선지식 6명을 통해 바람직한 수행자의 모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월주 스님 보살승 운동 등을 돌아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 직지의 불어 번역본 발간 기념 행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펼쳐졌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법단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신설한 연예인 전법단을 비롯한 10개 분야 전법단장이 새롭게 임명됐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 48주기 열반대제가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청년불교의 산실 군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군승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분황사가 문을 열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와 인도불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 현지 낙성식 현장에 함께한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워루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의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고 떠난 스님들의 생애를 조명하면서 바람직한 수행자의 모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승가학연구원이 마련한 학술대회였는데요. 월주 스님과 광우 스님, 고산 스님, 오현 스님, 고우 스님, 해해 스님의 생애를 돌아봤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보살 정신을 알리고 평생 이를 실천한 월주 스님과 이판과 사판을 넘나들며 선교율에서 우리 불교를 밝힌 고산 스님, 문학과 선을 접목한 시인이자 선승인 오현 스님, 삶 그대로가 선이었던 고우 스님, 비구니 승가를 정립한 광우 스님, 수행으로 불자들을 이끈 해해 스님까지 법명을 되뇌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현대 한국불교 6 선지식의 일생을 중앙승가대 승가학연구원이 학술대회를 통해 고찰했습니다. 큰 스님들의 보살 정신과 교화 활동, 그리고 교학과 수행 등 각 분야에 우뚝하게 서 계셨던 월주 큰 스님, 광우 큰 스님, 고산 큰 스님, 오현 큰 스님, 고우 큰 스님, 해해 큰 스님을 모시고 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의 보살 정신을 발제한 원빈 스님은 스님의 보살행은 총무원장 재임시는 물론 종단 요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지속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살승 운동이란 개인적 원력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통해 구현된 것은 전무후무한 업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종단의 요직, 특히 총무원장 소임을 맡으셔서 선불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종단 내에서 보살승 운동이라고 하는 정책과 그리고 이것을 구현하는 그런 스님들께서 다시 등장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에 이번 세미나는 선지식들의 생애를 통해 현재의 수행자상을 점검해 봤다는 점에서 종범 스님이 씨앗을 뿌린 승가학 연구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비구니 스님에 대한 혹은 비구니 승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러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비구니 개별적인 연구가 진행되는 것은 그리 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판과 사판, 비구니 승가 등 머물렀던 자리와 보살행과 전법, 문학 등 매진했던 분야는 달라도 수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꽃피운 6명 큰 스님들의 생애는 앞으로도 우리 불교가 나아갈 길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 직지의 불어본 번역본이 직지 원본을 간직한 프랑스 파리에서 발표됐습니다. 조계종은 프랑스 파리 주불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번역본 출판 기념회와 대중강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조계종 문화부장 성공스님이 전해웅 주불 프랑스 문화원장에게 불어본 직지를 전달하는 의식이 진행됐습니다.
직지는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보면 그 본성을 바르게 보아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지는 불교라는 특정 종교 신자를 여부를 떠나서 세계 인류를 행복한 삶으로 안내해주는 지침서, 길잡이 역할을 훌륭하게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어 2부 순서로 직지의 우수성과 한국 전불교의 가치 등을 내용으로 한 불어본 직지 번역자 야닉 브리누통 파리 7대학 교수의 대중 강연이 펼쳐졌습니다. 직지 내용을 가지고 누구나 그 간화선을 수행하면서 깨달음 얻을 수 있는 아주 그 희망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그 선불교를 두고 아주 그 독특한 선 수행의 그 교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세기 한국의 백운 화상이 선불교의 요체를 모아 엮은 선호록집인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란 의미에 비해 그 내용은 제대로 부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지난 2005년 영어 번역본을 발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 세계도서 박람회에 출품했고 작년에는 이를 교정해 국문 영문본을 재발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이 전법단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고 포교 역량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포교원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경찰 전법단 등 10개 분야 단장 임명과 지도법사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현장의 포교 활동과 종단의 지원이 만나 중생의 눈높이에 맞는 전법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의 정법이 실현되는 행복한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개 분야 가운데 경찰 전법단장은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 체육인 전법단장은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청년 대학생 전법단장은 공생선엄 주지 무각 스님, 국제 전법단장은 해외 특별교구 부교구장 정범 스님, 장애인 전법단장은 대원사 주지 도륜 스님, 신도시 전법단장은 원적정사 주지 도봉 스님, 교정교화 전법단장은 화암사 총무 혜원 스님, 어르신 전법단장은 소림사 주지 정관 스님, 병원 전법단장은 동국대 일산병원 지도법사 능지 스님이 각각 맡았습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연예인 전법단의 단장으로는 불교 중앙박물관 관장이자 적조사 주지 탄탄 스님이 임명됐습니다.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대조사의 제48주기 열반대제가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습니다. 4부대중은 대조사의 유훈을 받들어 종단 발전과 인류 행복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1년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입산 득도의 중생구제 원력으로 수행 정진 중 단양 소백산 연화성지에서 깨달음을 얻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 1945년 천태종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창건하고 1966년 천태종 중창을 선포한 뒤 종단의 3대 지표인 애국불교와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태종은 상월원각 대조사 48주기 열반대제 법요식을 단양구인사 광명전에서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종정도용 대종사의 헌양헌화, 상월원각 대조사 법어봉독, 총무원장 무원스님의 추모사, 내빈 추도사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전국의 천태 불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낮에 일하고 밤에 참선 수행하는 주경야선의 종풍을 세운 스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불교를 축창하셨던 대조사님의 원력을 받들어 종달의 발전은 물론 국가와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대승의 교서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할 것을 다짐해 갑시다. 종단협 회장인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협의회 부회장 진각종 통류원장 도진정사가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대조사의 가르침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불교 운동으로 승화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월원각 대조사님은 대한불교 천태종의 중창을 통해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3대 강령과 3대 지표가 그 핵심으로 특히 천태웅이 늘 강조하는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의 3대 지표는 현대사회의 실천불교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엄태영 국회의원,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안성희 단양 부군수 등 정관계 인사들도 엔데믹 시대를 맞아 상월원각 대조사를 기리는 데 동참했습니다. 오늘 열반대지를 통해 대조사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 우리 사회를 상생과 화합의 길로 새롭게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조사님이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천태종을 이끄신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도 우리 전통문화인 불교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불태전의 정진과 원력으로 단절된 천태 법맥을 이은 상월원각 대조사, 중국 천태종과 고려 천태종의 역사성을 계승하고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교학사상과 수행법을 되살렸던 상월원각 대조사는 1974년 음력 4월 27일 열반에 들었습니다. 전국의 천태 종도들은 열반 48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대조사의 위덕을 기리고 유운을 받들며 주경야선의 정진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청년불교의 산실 군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승 수급의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더 많은 비구니 스님들이 군승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급선무로 보입니다. 군승 수급을 위한 당면한 과제를 정영석 기자가 찾아봤습니다. 비구니 스님의 군 파견 문제는 생각보다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남성, 계급 중심의 군 특성상 겪게 될 여성 성직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불이익의 우려가 큽니다. 군 포교를 위해 군종 장교에 지원하고 싶어도 비구니 사제 간의 도리적 관계를 보면 은사 스님의 수락 여부는 가장 중요한 잣대로 작용합니다. 은사 스님께서도 포교를 내가 성격이 활발하기도 하고 씩씩한 면이 있다 보니까 군종 장교로서 포교를 하면은 좋겠다고 은사 스님이 권유를 딱 해주시는데 사실 저희 은사 스님께서는 강력하게 추천하셨어요. 저희 은사 스님은 오히려 저보다 더 강력하게 추천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스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더라도 비구니 군승 파송의 또 다른 현실적 어려움을 넘어서야 합니다. 근래 들어 출가자 연령대가 높아지다 보니 강원 등의 교육 과정을 마치면 대부분 30살을 넘겨 군종 장교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나이 제한이 그게 비구니한테는 어려운 게 보통 출가 연령이 늦어져서 30이 넘어갖고 출가하거든요. 그러면 기본 교육을 끝나고 비구니계를 받아야 출가해서 그러한 군종장교로 가는 것이 저희가 볼 때 합당하다고 보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국방부에 파견한 비구니 군승은 전군에 걸쳐 단 6명, 전체 비구와 비구니 군종장교 133명 중 5%도 안 되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비율입니다. 군에 진출한 여성 성직자는 불교와 개신교뿐이라지만 원불교 등이 군 포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심각한 군승 수급난을 겪는 지금 추세라면 언제든 타종교에 추월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한국 불교의 핵심 과제인 군 포교를 위해서라도 비구니 스님들이 군에 진출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전방에 이제 훈련이나 이런 데는 좀 안 가고 우리가 가능하면은 후방이나 병원 이런 데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요. 근데 법사로 와서 포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포교의 배가가 되고. 밝은 미래 불교를 그리기 위해선 군법사 수급에 활로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군승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불교계가 비구니 군승 파송에 관한 전향적이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전통 양식 사찰 분황사가 문을 열면서 한국 불교 세계화와 인도 불교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도 분황사 건립에 힘을 보탰고 또 낙성식 참석을 위해 현지를 다녀온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 본부장이신 월우 스님 모셨는데요. 이번에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현장에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너무 더운 날씨 그리고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후유증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도 순례를 다녀오셨는데 상당히 감회가 남다르시죠? 어떻습니까? 이번 뭐 아직까지 코로나도 좀 덜 풀렸고 그런데 특히 한 120년 만에 이렇게 또 폭염이 인도에 내렸고 또 적은 수가 아니고 150명이나 수가 또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21일 날 분황사 낙성식에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대한불교 총원장 원행 큰 스님과 이렇게 이제 결집해서 저희들이 가서 봤는데 그 제가 느낀 소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굉장히 감동적이다. 그 생각지 못한 우리 한국 그 사찰이 우리 정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세워졌다는 걸 보고 굉장히 그 흐뭇했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그 보이지 않는 그 인도의 그 사람들의 그 정신력이라 할까요? 그런 신심이 또 이렇게 감격적으로 보고 야 이제 희망이 있구나 그런 거를 보면서 새로운 이 불교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한국 불교 사찰이 부처님 성도지 깨달음의 성지에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환희로운 일이고 뭐 그런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께서 보시기에 인도 부다가에 건립된 한국 사찰 분황사가 건립됐다. 이 자체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부다가에 한 10개의 다른 나라 뭐 적게는 미얀마, 뭐 티베트, 뭐 대만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절이 공개적으로 만들어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스님들이 활동하고는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부다가야 그 한국절이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의 순례자가 또 갈 수 있고 또 우리 여기 안시처의 어떤 아라한이랄까요? 그런 또 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참 뭐 한이죠. 한. 그런 거를 이제 보고 이제 새롭게 이제 그 포교 해서 이제 세계적인 코리아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부다가에 한국 사찰이 세워졌고 그 보건소도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쪽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고 또 한국 불교를 심을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앞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 같은 거 좀 갖고 계시죠? 이제 분황사가 이제 거점이 이제 그 부다가의 주변으로 가야죠. 그쪽에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사찰로 이렇게 거듭나고 또 부타칼라라는 그 여기 분황사 주지스님께서 원력이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내가 걱정은 안 하고 이제 더 나가서 이제 그 보건소를 이제 단지 보건소라고 하지만 이제 좀 더 크게 나가면 좀 조그만 병원이라도 만들어서 그 주위에 그 오셔서 이제 이렇게 진료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거. 이것도 이제 조계종에서 이제 백만 올력불사에서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도 하고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식만 하고 그거는 돌아왔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꿰
깬 상황인데 스님은 조계종의 대북교류 전담기구죠.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본부장 손을 맡고 계신데 사실 우리 금강산 순례길 복원이라든지 거기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사실 이제 인도에 갔다 오셨으니까 이번 순례를 통해서 야 우리 남북 간에도 뭔가 이 한국 그러니까 남북한 불교도 뭔가 좀 꽃을 피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죠? 이제 벌써 저희들도 금강산 신계사 복원대가 15주년이 벌써 됐어요. 15주년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것뿐 아니라 이제 연일 이어서 그 평양에 있는 또 조그만 사찰에 단청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좀 활발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남북 관계가 좀 이렇게 원활하지 못해서 이렇게 좀 단절이 되다 보니까 좀 아까운데 이제 저도 이번에 이제 그 인도에 7박 8일간 그 분황사 그 낙성식에 이제 갔다 오면서 저도 그 추진해왔던 그 고승의 순례길, 액길이죠. 그런 액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재작년에 저렇게 강원도 고성군하고 업무 협약식도 하고 그 길을 좀 내서 우리 스님들이 직접 걸어보고 또 우리 신도님도 직접 참여해보고 그런 거 너무 아쉽죠. 그런데 저희들이 또 그 평양에 조불련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써서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서신만 왔다 갔다 한 것도 잘 안 되는데 한번 보자. 한번 봐서 정말 뭐가 어렵고 우리 남북관계에 그런 2000년 500년이라는 그 불교의 그런 유적을 한번 이렇게 통틀어서 또 우리가 찾아서 복원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교류를 하자 해서 또 편지를 또 띄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북한이 이제 코로나 상황도 좀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이것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불교계가 물꼬를 트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뭐 과제라든지 각오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분황사 그 이야기 하듯이 이 천년 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불교의 하얀 연꽃처럼 좀 이렇게 새로운 진흙성에 우리가 있지만은 편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남과 북이 또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고 하여간 힘이 닿는 때까지 열심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 행사에 다녀오신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 월우 스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월 28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